자, 3.1 운동에서 이제 가장 큰 3.1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층들을 꼽으라면 이제 학생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또한 이제 이런 민족해방 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큰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항일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60만세 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날 그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이제 만세 운동을 이제 기획을 했던 겁니다. 요때 이제 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천도교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세 시위 운동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60만세 운동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도해 나가는 운동이었다고 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또 하나 이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도교와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민족 유일당 운동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는 데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제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는 기차 안에서 1929년 10월에 결국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 여학생들을 이제 희롱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걸 목격했던 이제 조선인 남학생이 결국 일본인 학생하고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충돌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경찰이 당연히 이제 일본 학생 편을 들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조선 학생에게 이제 뺨을 때리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조선 학생들이 이런 차별적인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회학이라든지 가두 시위 등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노예 교육의 철폐, 그 다음에 조선인 본인의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호로 내세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가두 시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11월 3일을 학생 기념날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광주 학생 운동이 가두 시위가 진행이 되고 할 때, 이때 이제 신간에서 이 이제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이제 파견이 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파견이 돼서 이 신간의 사람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민중대회를 개최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광주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 3.1 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 운동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앞서 이제 그 광주 학생 운동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60만세 운동에서 본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민족 유일당,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3.1 운동 이후에 결국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본 뭐 자치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다시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타협적인 그 민족주의 계열들의 어떤 움직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1925년 이제 그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상범을 이제 일본이 색출을 하게 되고 잡아들이다 보니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진행하거나 사회운동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이런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새로운 운동을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영향으로 만주 지역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우리도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오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됐던 거고, 이게 이제 신간회의 발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새로운 운동으로 모색이 되었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인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개단체였던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전국에 이제 지혜들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43개 정도의 이제 지혜가 마련이 되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단체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여러 대중들의 지지도 받는 이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본 것처럼 그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내려가서 이제 민중대회까지 개최를 해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민중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신간회 지도부들이 일제에 의해서 다 체포가 되거나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간회 지도부가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된 이제 지도부는 사실은 이제 타협적인 어떤 합법 운동으로 방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적인 운동들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에게 어떤 반발을 사게 됐던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1차 국공합작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됐던 거고,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서 이제 국제공산주의, 즉 코민테른에서도 합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의사를 이제 표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영향 속에서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신간회 해소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결국은 신간회는 해소가 되게 되는데요. 왜 해체가 아니고 해소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걸 단체를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이제 다른 운동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변화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해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간회 활동은 이제 신간회가 해소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 계열은 이제 조선학 운동과 같은 문화예술 운동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입장에서는 이제 혁명적인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운동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